반갑습니다. 개인인생 노점상을 거쳐 마케터와 투자가로 살아가고 있는 노생마입니다. 지난 방송 이어서 또 말씀드릴게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8대2로 분배를 해주겠다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근데 수원분이더라고요. 수원분이었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도 왠지 좀 어설퍼요. 뭔가 이 업계에 있었던 분 같지가 않고 저처럼 이 업계를 경험을 이렇게 딱 해본 분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얘기인즉슨 그런 업계에 그렇게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 업계에 지금 있기는 있지만 격리로 있더라고요. 격리로 있었어요. 격리? 뭐 보조직원? 뭐 그런 식이죠. 어쨌든 직접 합법적이지 못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뭐 계산, 뭐 격리, 관리 뭐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겠지만 돈이 많이 필요했나 봐요. 근데 그 사무나 격리 보는 일만으로는 원하는 수익이 안 나오는데 그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 업계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 버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하고 싶었나 봐요. 돈 때문에. 하고 싶어서 결국은 하고 싶다는 게 돈을 벌고 싶다는 거죠. 돈을 벌고 싶어서 그 일을 하면 돈을 벌겠는데 자기 눈앞에서 다 보이니까 고민을 했는데 그 자기가 사무 보는 그 매장에서 업장에서 할 수는 없고 또 같은 지역 내에서 소위 말해서 수원 내에서 할 수도 없고 타 지역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분이 미씨였어요. 가정도 있었어요. 가정도 있는 분이라 뭐 남편이 뭐 적게 벌어다 줘서 그런지 몰라도 혹은 따로 개인적으로 쓸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시작은 다 돈이죠. 돈이 더 필요했다는 거죠. 돈이. 그래서 이분이 광고를 보다가 이제 구인 광고를 보다가 너무 멀면 안 되고 적당한 지역에서 인근 지역에 타 지역에서 그 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광고를 보게 된 거죠. 그분은 수원에 있었고 저는 이제 성남에서 그 성남 신흥역 1번 출구가 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광고를 낸 걸 보고 거리도 수원에서 성남이면 뭐 1시간 정도? 빨리 오면 3-40분 정도? 차로? 그리고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지역도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소위 말해서 주변 자기를 알만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 높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기준에 맞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야 빨리 하면 좋죠. 그래서 뭐 누가 됐든 일단 시작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종합시장에 원래 발 마사지하고 뭐 반신욕 한다고 저질러 놨죠. 그리고 또 지금 신흥역 1번 출구에 한 달에 800만 원 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최대한 끌어당겨서 인수해 놨죠. 근데 인수하고 보니 이것도 아니죠. 정상적인 마사지는 돈도 안 되겠죠. 거기에 또 사람도 없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길이 아니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고 싶었죠. 하겠다는 사람만 와라. 그러면 내가 홍보는 그 명함 열심히 뿌려갖고 얼마든지 손님은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그 계산이 든 거죠. 그렇게 합법적인 마사지를 홍보해도 연락이 오는 걸 보면 뭔가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를 홍보한다면 더 연락이 많이 오겠다 하는 어떤 생각은, 계산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와라. 누구라도 와라. 그럼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집사람도 이제 카드는 다 지금 땡겨 쓴 거고, 대출도 뭐 이금융권에서 받을 만큼 받고 대부업체에서도 받을 만큼 받고 집사람 카드론이니 카드 대출이니 현금 서비스니 다 땡겨가지고 그렇게 다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제는 막 한 원금하고 이자가 한 500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500만 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입은 100만 원도 안 되고, 거기에 양쪽 관리비, 경비 따지면 진짜 한 700원 있어야 이것저것 다 해고 그리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더라고요. 근데 뭐 원금 갚는 건 이제 뭐 엄두도 안 나고 이자만 갚다 보니까 어떻게 한 300만 있어도 숨은 쉬겠더라고요. 원금은 냅두고 원금은 밀어두고. 그래서 한 300이면 일단 급한 거 처리하고 그리고 그 뒤로 나오는 걸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카드는 다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에 찬 거예요. 목에 찼어요. 이렇게 한 달을 갈지 두 달을 갈지 진짜 막연하더라고요. 가게는 내놔도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겠다는 분 연락이 오니까 일단 시작만 할 수 있게 아무라도 와라 해서 면접을 봤죠. 왔어요. 애지않고. 일단 전화로 먼저 통화하고 그 다음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보더니 처음엔 뭐 좀 긴가민가 해요. 왜냐면 시설이 일단 아니고 또 사람도 자기가 생각했던 뭔가 듬직한 이런 합법적이지 못한 업계에서 업을 할 만한 어떤 그런 듬직한 모습이 안 보이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긴가민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키려고 나 사실 솔직히 이쪽에 경험이 없지만 내가 손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네? 하신다고만 하면 내가 손님을 하루에 10명도 만들어 보겠다. 사실 한 5명도 자신이 없었는데 일단 10명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8대2로 주겠다. 그러니까 7만원에 8대2니까 7, 8에 56, 5만 6천 원. 손님 한 명만 받아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5만 6천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0명 얘기하니까 56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일단 자기가 받을 돈에 땡겨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이는 한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말은 20대 후반이라고 그러는데 30대 초반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외모는 나름 그냥 준수했고요. 평범했고요. 근데 그렇게 합법적이지 못한 이 마사지는 일단 조명을 어둡게 하니까 잘 몰라요. 그냥 실루엣으로 느낌으로만 알지. 그래서 그렇게 일단 면접이 끝났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2011년 2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설 세고 오마, 설 세고 설 센 다음 날 오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산해 보니까 열흘 남았어요. 아니 뭐 온다 그러는데 믿어야죠. 뭐 제가 뭘 가려요. 누가 다른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 업계에 제대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벌써 통화만 해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기다리겠다. 기다려야죠. 그래서 기다리면서 명함을 팠어요. 명함을 어떻게 팠냐면 그때 생각에도 일단 사람들한테 호기심, 궁금증을 좀 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명함에다가 앞뒤로 양면, 그때 양면 만장에 4만 5천 원인가 그랬어요. 전화번호 쓰고 그리고 물음표 하나만 딱 했어요. 물음표에 전화번호 끝.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명함도 2만 장 9만 원어치 준비해놓고 이제 마냥 기다리는 거죠. 설세고 온다 그랬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동안도 깝깝한 거예요. 정말 올까? 안 오면 어떡하지? 하루하루가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일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더군다나 합법적이지 못한 일들은 더더욱이 나 혼자서만 되질 않아요. 뭔가 이렇게 손뼉이 맞고 이게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냥 기다렸죠.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더라고요. 자, 10,000원이 새롭고 1,000원이 새롭고 아이들은 어리고 다달이 달력 보면 막 얼마 나가야 된다 체크만 돼 있고 그때 그걸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참 신기해요. 돈도 못 버는데 다 빚이었겠죠. 빚이었겠죠. 주변에 형제, 가족, 친인척 중에 손 벌릴 때는 없었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한테 손을 벌리면 벌렸지 저희가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기다렸죠. 근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도 잠깐 행복했던 게 좋은 기억이었던 게 기다리는 동안 그 누님 집을 갔을 때예요. 누님이 그 신당동에 사시는데 그때도 누님이 참 힘들 때예요. 지금은 뭐 이제 다 안정이 되셨지만 그때 뭐 부동산 빌라니 뭐 연립이니 이런 걸 사셔가지고 간신히 어떻게 유지할 때예요. 진짜 간당간당하게. 그때 2011년이면 부동산으로 한창 힘들 때죠. 그걸 견딘 사람들이 나중에 열매를 따먹었지. 2008년, 9년 이후부터 2012년, 13년까지는 부동산이 힘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11년 이제 초니까 누님도 힘들 때죠. 근데 저희도 상황이 그러니까 어디 돈 들여서 갈 순 없고 애들 데리고 저희 누님 집을 간 거예요. 근데 저희 누님 집 갔더니 누님도 좀 고단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동생 왔다고 밥도 먹이고 그 누님 그 거실에서 저희 식구들이 다 따뜻하게 잠도 자고, 집에서는 막 보일러도 못 할 정도로 막 5,000원, 10,000원도 막 아껴야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누님 집에 가서 뭐 거의 밥 얻어먹으러 간 거죠. 근데 누님이 이제 제가 어려운 걸 알고 누나가 뭐 딴 건 못 도와줘도 밥은 줄게, 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밥은 뭐 곱창도 사주고 있는 밥 따뜻하게 해서 또 먹고, 그날 이제 애들 일찍 자길래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모처럼 바람 쐰다고 그 동대문에, 그 근처에 동대문이니까 동대문에 이제 밀레오레를 갔어요. 밀레오레를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다 보니까 지하를 내려갔네요. 지하에 롯데리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돈은 없고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치를 부렸죠. 어떤 사치냐면 그때 그 맥도날드인지 롯데리아인지 헷갈린데 그때 아이스크림이 300원이었어요. 1월인가 2월이니까 겨울이잖아요. 추운데도 커피는 1,000원이고 아이스크림은 300원인가 그랬어요. 커피가 700원이었나? 하여튼 제일 싼 게 그 아이스크림 그 콘에 들은 거 그거였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거 한 개씩 사가지고 그 홀에 앉아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잠깐의 여유. 맨날 압박받고 시달리다가 그나마 잠깐의 여유. 그래서 그때 그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고 잠깐의 여유와 300원의 사치를 부렸었죠. 진짜 그 300원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할 때였어요. 진짜 깝깝한 거죠. 벌려놓은 것만 있지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자고 일어났더니 누님 집 그 뭐 보일러가 얼어갖고 터진 거예요. 그랬다고 또 아침에 일어났더니 방이 냉골이 된 거예요. 근데 누님도 그때 돈이 뭐 몇만 원도 아쉬울 때라 보일러 터지니까 그것도 비용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님도 깝깝해 하더라고요. 뭐 제가 호텔 형편은 못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애들하고 탔는데
그때가 카니발 2를 제가 탔는데 이제 제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제 차도 뭐가 얼어가지고 뭐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그 차를 견인해가지고 카센터에 가서 수리를 하는데 수리비가 16만 원이라는 거예요. 16만 원. 아니 아이스크림 300원짜리 먹을 때도 벌벌 떨었는데 차를 16만 원 주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차를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있는 거 없는 것도 다 땡겨가지고 참 신기해요. 이게 사람이 막 바닥에 내려가서 막 죽을 둥 살둥 해도 뭐가 또 당장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런 거 쓰려 그러면 또 닥치면 뭐가 또 어떻게 또 돼요. 예? 돼요. 물론 있는 거 썼겠죠 그때. 예, 있는 거 썼는데 진짜 그 있는 게 전부였는지 얼마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그때 진짜 1,000원 만원이 새로운데 16만원 차 고치는 게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 16만원이 지금의 한 1억 6천? 1억 6천 느낌. 네. 지금의 1억 6천의 기분과 그때 16만원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랬죠. 1억 6천이 뭐예요? 그때 맞다? 1억 6천? 네. 그때 뭐 100만원 있었는데 16만원 썼다면 지금은 1억 6천 쓴다 그래도 뭐 10억 중에 쓰는 거니까 비슷했겠네요. 그래서 그때 16만원과 지금 1억 6천이 거의 기분이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차를 고치고 집에 와서 명절을 설을 보냈는데 어머니 집 가서 지냈죠. 그때 어머니 집 가서 지낼 때니까 그때 설 지낼 때도 평소에 들이던 돈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뭐 덜 드렸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설이 지났어요. 이제 설 지나면 온다 그랬잖아요. 설이 지나서 전화를 해볼까 말까. 진짜 오나 안 오나. 난 준비 다 됐는데 하고 전화를 해 말어. 이거 전화했다가 괜히 부담된다고 안 오면 어떡하지? 바짝바짝 타는 거죠. 근데 그날 안 오더라고요. 설 세고 온다는 게 설 다음 날이 아니고 다음 날 다다음 날일 수도 있나? 그래서 그 다음 날도 기다려 봤어요. 그 다음 날도 안 와요. 그 다음 날도 기다려 봤어요. 연락도 없고 안 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일단 이 사람이 할지 말지 결론이 나야 다른 또 사람을 구할지 말지, 물론 연락도 안 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또 알아볼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죠. 문자를 그때 막 부담 안 되게 나름 부담 안 되는 말들을 써가지고 뭐 사정이 있으신가 보네요. 저는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 가능하신지요? 뭐 이렇게 되게 조심조심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것 때문에 어긋날까봐 조심조심 해서 문자를 보냈죠. 문자가 왔어요. 이게 문자가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자가 왔다는 게. 왜냐하면 안 할 것 같으면 문자도 안 보냈을 거잖아요. 뭐 씹었을 거잖아요. 무시했든가.
문자가 왔는데 이걸 열어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딱 열어봤을 때 안 할래요, 막 안 할게요, 막 이런 말이 있을까봐 문자 딱 열어보고 핸드폰을 딱 가리고 살살 봤어요. 여기 꼭 합격자 발표 그 보듯이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뭔 내용인가 했더니 다행히 내용이 좀 길어요. 이게 길은 게 좋은 건가 짧은 게 좋은 건가 막 또 헷갈린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뭐 어찌어찌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 근데 할 거다. 자기가 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있다. 그 당시 기준으로 2일 있다. 오마. 2일 있다. 저녁 7시까지 오마. 구체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건 가능성이 있다. 일단 시작은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틀을 또 기다렸죠. 이틀을 기다렸더니 이제 이틀째 날이 됐어요. 또 5시부터 낮에부터 12시부터 7시에 오려나? 또 2시 되면 오겠지? 5시 됐는데 이거 명함을 먼저 뿌려놓을까? 아니야, 안 오면 어떡해. 홍보해놨는데 안 오면 어떡해. 일단 오면 하자. 6시 됐어요. 1시간 남았네. 6시 반 30분 남았네. 무슨 요즘에 제가 주식 하느라고 파월 미국 주식 할 때 연준 파월 의장이 금리 발표한다 그러면 그거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듯이 그거에 따라 그냥 갈리니까요. 그때도 그런 심정으로 막 1시간 30분 남았는데 막 쫄리더라고요. 근데 7시가 됐는데도 안 오네요. 근데 7시 20분에 왔어요. 7시 20분에 왔어요. 그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시작은 할 수 있겠구나. 시작은. 내가 앞으로 살 길은 이건 것 같은데 시작은 할 수 있겠구나. 되게 좋은데 내색은 안 하고 일단 오늘 홍보를 무진장 해가지고 이 일하러 오신 분이 돈을 벌게 해서 여기를 계속 있게끔 해야 되겠다. 일단 1차 목표 이 오늘 나하고 일하겠다고 오신 분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이 업계에서 뭐 만족이 뭐예요? 돈 벌게 하는 거지. 돈을 벌게 해줘야 되겠다. 저한테는 그 당시 그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를 하러 오신 그분이 저한테는 고객인 거예요. 고객 만족을 시켜줘야 돼. 고객 만족이 돈 벌게 해주는 거야. 뭐 내가 서비스를 해주는 건 아니니까 그 서비스 해주러 오신 분이 나한테는 고객인 거예요. 고객 만족을 해줘야 되겠다. 고객 만족은 돈을 벌게 해주는 거다. 왜? 돈 벌러 왔으니까. 돈 벌러 온 사람을 돈을 벌게 해주면 계속 있겠다. 이 생각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하고 저하고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 수원미 씨하고 저하고 이제 이 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좀 서로 소통을 했죠. 내 역할이 어떤 건가. 뭐 홍보는 당연한 거고
이제 손님이 왔을 때 뭐 이렇게 안내, 뭐 그 순서, 예? 그런 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그 일하는 동안 또 저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상의를 했죠. 한 30분 정도 상의하고 홍보를 나갔어요. 명함 한 2,000장 들고, 네? 가방에다가 여기다 한 1,500장 넣고 손에 한 500장 들고 나갔어요. 이제 홍보만 잘하면 돼요. 홍보만. 일할 사람은 있고, 네? 자, 이제 다음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홍보를 했고 그 뒤에 어떤 또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 생겼는지 또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